자, 접선의 방정식부터 질문. 4번. 자, 미분이 가능한 함수 f of x에 대해서 f1은 3고 f1 0인데 x 곱하기 f of x에서 1에서의 접선이 6,0을 지나간다. 아무튼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이런 그래프가 있나봐. 근데 이 그래프가 x =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을 찾으라가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지나간다고 치고 여기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1,f1 이렇게 되겠네, 사실은. 근데 f1 값이 3이니까 1,3이죠, 사실은. 그럼 얘는 접선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기울기만 필요합니다, 기울기. 그래서 얘를 미분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고 x'에다가 이게 y 이렇게 쬐그맣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1을 집어넣읍시다는 뜻입니다, 이게. 인덱스처럼 이렇게 쓰시면 여기를. 그리고 1 집어넣으면 f1 더하기 f1'. 근데 얘가 3이고 얘가 여기가 3이겠네. 기울기 3인 거죠. 그러면 다 구한 거지. y-y1 기울기 3, x-x1 하고서 이 접선에 어딘가에 a, 6을 지나간 데더라 하니까 여기다 6 집어넣고 여기다 a 집어넣으면 답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미분은 애울 것도 아니고 별로. 어차피 그래프성 얘기라. 그러니까 미분을 좀 잘 좀 해놓으시면 고등학교 이제 그래프 그릴 때 굉장히 많은 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를 제대로 해놓으셔야 미적분 쪽을 잘 하신다니까. 그리고 뭐 이번 주에 애들 뭐 질문도 오고 그러던데 기하 쪽을 시험을 수능을 볼지 안 볼지 이제 그냥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잖아요, 지금. 기하 신청한 사람. 근데 기하는 완전히 파트가 독특합니다. 파트가 독특해서 지금 3학년을 겨울방학이 딱 시작하시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시면 선생님이 이제 완전 3학년 측에 들어갑니다. 수학 1과 수학 2를 같이 묶어서 할 거고. 이제 그건 완전 수능 대비야. 그건 완전 수능 대비입니다, 그때부터는. 수원 수투는 아마 선생님이 자의수투를 풀 거야. 기출문제를 겨울에 한번 싹 풉니다. 그거 풀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이제 그 파트별로 확률과 통계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그치, 수능 준비할 때. 너 혼자 할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그치?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낫지, 그냥. 딴 거 하는 거니. 더 힘든데. 그러니까 문과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문이과가 없지만 확률과 통계를 봐서 전혀 뭐 문제가 안 생기는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원근이 너는 고민 좀 해봐야 돼요. 확률과 통계를 하는 게 나은지 안 나은지는. 그건 좀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그리고 이제 기하고 미적분이 있잖아요. 근데 미적분이나 기하는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 하시는 친구들은 또 그것도 선생님들이 그 기출문제를 풀 거야, 거기도. 풀 거고. 기하나 그 다음에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새로 반을 짜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수능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되게 달라요. 수능 공부시키는 거랑 기본 내신 공부시키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기하 파트를 선택을 하실 분들이면 아예 중간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럴 시간이 없어,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근데 선생님 생각엔 웬만하시면 미적분을 보는 게 낫습니다. 기하 보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분위기가. 근데 또 거꾸로 선생님이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기하 재성이 없을 거다. 여러분 위에 선배들이 지금 기하를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선생님 반은 그건 따로 빼서 선택 과목으로 빼낼 거야. 그러니까 고3 되시면 수업 시간이 좀 늘어납니다. 고3 되시면. 그리고 퇴근은 밤 12시에 합니다, 고3은. 그래서 우리는 고3이 딱 되는 순간 저녁으로 시간표가 옮겨가세요, 뒤로. 그래서 여러분 끝 뒷타임으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은 선생님이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그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중간에 수학 1, 수학 2 할 거고, 끝나고 갈 사람 가고, 남아서 미적분 할 사람 하고, 기하 할 사람 하고, 확통할 사람 하고, 이렇게 반을 짜야 돼, 시간표를. 근데 그 얘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지금 뭐 시간표는 어떻게 신청을 했다면서 학교 시간 그거를, 그 수업 시간 신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청을 정확히 한 게 아니고 그냥 받은 거지, 아직. 해버렸어? 가 신청 아니야? 지금 신청할 때가 아니잖아, 원래. 그러니까 수정은 가능하죠. 가 신청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정확히 판단할 때
기하가 공간지각력이 없으면 하면 안 돼요. 응? 공간지각, 근데 문제는 내신 공부하기 기하도 만만치 않아요. 물론 시험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낼지에 따라 상황이 완전 달라지겠지만 그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내신 공부할 때도. 참고로 네 누나는 거기서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상황이.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이 중간고사나 끝나고 나서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때 가서. 그치? 그러니까 그건 자세한 얘기 선생님 나중에 좀 해줄 테니까 우선 추석 지나고 9월, 한 11월달 신청하지 않니, 보통? 그치? 그러니까 가수요 받은 거잖아. 지금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맞지, 지영아, 내 말이? 너 학교 안 다니니? 여고생들은 우리 그런 거 했어? 선택 과목 조사 좀 했어? 근데 3학년 때가 이제 경제 수학을 하는 친구야, 문과 쪽은. 근데 이 경제 수학은 문제집도 없어요. 뭐 참고로 나도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내가 경제 쪽을 제대로 알아야 말이야. 나야 뭐 그냥 살면서 경제라고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좀 쓰고 살아서 뭐 이것저것 용어는 좀 알지만 거기 뭐 환율 계산하는 거 뭐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라서 여기 뭐 문과 파트 아니면 경제 수학을 신청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근데 경제 수학은 그냥 문제집도 없고요. 교과서도 없어요. 근데 이제 누가? 근데 문제는 경제 수학이 몇 명 안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등급도 좀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거기는 따로 공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예. 참고서도 없고요. 아, 등급은 안 내고 그냥 평가만 내는 거야? 그러면 뭐 성취도 평가 정도면 따로 성적표가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근데 우선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한번 저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경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아주 뭐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GDP라든지 뭐 이런 계산들을 그게 원래 경제가 반이 수학이에요. 근데 수학생들이 원래 못 가르쳐요. 경제를 모르는데. 그러니까 원래 경제생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경제하고 또 달라요. 그 사탐에 있는 경제랑 완전히 다른 얘기라 사실 여기 고등학교 전문 교사가 없어요, 지금. 근데 생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학교생도 솔직히 내가 볼 땐 알고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교재가 전남도 교육청에 나온 교재 하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래서 참고로 나한테 도움을 가끔 청하긴 하되 나도 전문인이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와이프가 수학과인과 동시에 경제학과를 부전공을 했어요. 근데 몰라요. 물어보지 마요. 상황이 그러합니다. 그냥 학교 공부에서 배웠던 거 정도 해서 문제 푸는 정도로 끝내야 돼요. 그는. 그리고 선택 과목을 나중에 수능 이제 기말고사 끝나시면 수능이라는 과목에서 선택 과목을 딱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과학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어떻게 보겠다. 그리고 사회 하나 보고 과학 하나 봐도 되잖아요, 원래. 근데 요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것도. 근데 분명한 건 과학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특히나 요즘에 지구과학이 대세가 돼버려갖고 지구과학 시험지가 무지하게 어려워졌습니다. 지구과학이 41점만 나와서 1등급 나와요. 화학 이런 건 48점 나와야 되는데 겨울에 딱 과학 시작하셔야 됩니다. 과학 진짜 오래 걸려요. 니들 과학 만만히보다 큰일 납니다. 근데 만약에 과학 두 과목을 둘 다 50점을 때렸다. 그럼 수학 100점보다 효과가 커요. 수학 100점보다 파급이 큽니다. 내가 장담할게요. 내가 이런 얘기를 고2 애들한테 매년 했습니다. 그래도 두 과목 100점 하는 새끼를 내가 요 근래 본 적이 없어요. 48만 찍어도 대단한 겁니다. 과학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니네 과학 우습게 보시면 내년 이맘때쯤에 과학 24점 나와요. 진짜예요. 내 말이 맞나만 잘 생각하시고 올해 과학 쭉 공부하시면서 내년에 과학은 과투 공부하시잖아요, 주로. 근데 과투를 하실 분은 첫 번째 서울대 가실 분들은 하셔야 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의대 가실 분들은 과투를 하셔야 돼요. 의대 준비하시는 분들. 가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투는 필요한 사람만 하는 거니까 과투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분들이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의대 가고 그 다음에 서울대 갈 친구만 과투를 하다 보니까 성적표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을 쭉 지나면 결정을 딱 하실 때 이게 한 3월 달에서 바꾸는 새끼들이 있어요. 이거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과학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나 봐.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겨울방학 때 과학 한번 끝내세요. 딱 겨울 스타트 들어가는 순간 12월부터 2월까지 과학 한 바퀴 돕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 이유 불문. 대신에 공부는 되게 깊게 하셔야 돼요. 최소한 자의수를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과학 잘하셔야 대학 갑니다. 나중에 좀 자세한 얘기 좀 나중에 더 해드릴 테니까 우선은 중간고사 정도 끝나고 나면 쌤이 좀 얘기 좀 해줄 거야, 그때 가면. 그 다음에 니네들이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돼서 신경 쓸 것도 좀 많고, 참고로 나는 첫 번째가 신경 쓰이는 게 니네 내신입니다, 지금. 거의 인서울 쪽에 지금 수시가 거의 반 이상 없어져 버렸는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이제 점수대가 옛날 같지 않을 거란 말이야. 예전 데이터를 정확히 못 본다고 그러면. 분명히 달라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완전 찍기예요. 이미 지금도 수시가 찍긴데 더 난리 날 거라고. 그래서 수시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좀 하향 지원하셔야 됩니다. 분위기는. 니네는 아직 그 느낌을 모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수시는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그래요. 내 점수는 가이드만 잡습니다. 가이드만. 1.1이 경희대 떨어지고도 그래요. 2.5가 붙기도 하는 거고. 이게 수시야. 그 다음에 수시는 나중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3학년 되시면 그때 가시면 가이드만 잡고 찍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지 방향만 잡는 거고, 대충 요 정도에서 내가 하향인지 상향인지 느낌 나누세요. 아마 그게 더 난리가 날 거고, 서울이 빡세지면 그 애들 다 지방으로 밀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계속 위쪽에서 줄 만큼 밑으로 계속 밀리십니다. 이게. 이런 것도 각오하셔야 되고, 첫 번째는 수능 점수가 나와야 돼요. 수능 점수가 내년 이맘때쯤에 좀 커버가 되셔야 수시 찔러봅니다. 중요한 얘기야. 응? 그 다음에 요새는 서울 쪽 가시려면 무조건 수능 공부하셔야 돼요. 수능 점수 안 나오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래야 수시도 찔러볼 수 있는 거라고. 안 그러면 다 내렸어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여러분 1년 선배 때까지는 수시가 너무 많아서 수시에 목숨 뺀 애들이 거의 90%예요. 진짜로. 그러면 여러분 선배 재생들이 수능에 대해서 굉장히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직 첫 세대가 되면 그 느낌을 못 받습니다, 아이들이. 안 당해봐서. 그럼 거꾸로 수능 점수가 조금만 잘 나와도 굉장히 방법이 많아질 수 있다고.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점수를 가지고 어떤 놈은 부산대 가고, 어떤 놈은 중앙대 가고, 어떤 놈은 서강대도 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작전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리스크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항상. 그냥 모든 걸 다 안정화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러분 때는 아마 안정이라는 느낌도 잘 없을 거야, 그게. 숫자가 대학교가 서울대가 4,000명이 넘어요. 연고대가 5,000명쯤 되고요. 서강대, 중대, 서강대는 좀 적고, 성균관대 이렇게 쭉 해서 따져보면 서울에 20개 대학만 따져도 몇만 명입니다, 애들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요. 근데 그게 거의 다 반 이상 날아가면 수시가 굉장히 치열해질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따 얘기합시다. 좀 이따. 하지만 고민을 하고 계세요. 머릿속 큰 흐름 갖고 있어야지. 우리 1년 뒤 얘기야. 내년 이맘때면 원래는 9월 3일 날 모평을 봤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시험이 지금 2주가 밀렸잖아요, 지금 니네. 그래서 니네도 다음 주 시험 보지 않아요? 16일 날? 아, 니네 2학년은 금요일로 됐어요? 그럼 1, 3학년만 16일 날 보는 거야, 또?
16일 아니냐? 17일이냐? 수능 다 다른 건데. 아, 수학년 다 달리 봐요? 지금? 수능권 있어요. 아, 수목구는 바뀌었어? 1학년이 그러면 목요일이고? 아무튼, 내년 이맘때면 우리 모평을 딱 보면 9월달 모평이 거의 끝이야, 이제 시험이. 그래서 9월달부터 수능 볼 때가 11월 중순까지는 그냥 정리만 하는 겁니다. 정리만. 그래서 내년 이맘때 딱 모평을 보고 나면 수시 어떻게 쓰겠다 결정하셔야 돼요. 근데 그 1번이 내가 수능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알아요. 시험 봐본 놈이 압니다. 시험을 딱 봐보면 내가 그래도 수능 가면 나 이만큼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럼 그 밑에는 쓰지 말아야지. 근데 그런 리스크를 감안을 못하면 내가 수능 가서 자신이 없어요. 그럼 수시를 적어도 3개 내렸어야 됩니다. 내려 쓰다 보면 집안 국공립이 나오는 거야, 항상.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거기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붙으면 가야 되니까. 근데 수능에서 좀 커버할 수 있으면 좀 몇 개 찔러볼 수도 있는 여지가 생긴다. 아니, 좀 찔러봐야. 내가 붙을 수, 안 붙을 수 가능성도 좀 쳐봐야지. 그렇게 성공한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당장에 뭐 얘네 누나만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 거야.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같이 했던 애들 중에 내신 3점대들 중에 서울 가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그래야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요. 그리고 수능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원래 대학 가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왜? 점수가 딱 나오면 아니까. 점수가 딱 나오시면 대학교 결정이 나요. 그게 가장 확실한 거야, 넣었을 때 원서를. 된다, 안 된다가. 근데 수시는 6개 다 떨릴 수도 있고요. 근데 수시가 가만히 보면 붙는 놈은 다 붙고요. 떨어지는 놈은 다 떨어집니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 붙는 애들이 막 5개씩 붙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학생부 정리 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 지금 학기권은 지금 올해 고3도 아예 못 쓰게 하는 학교가 많아요. 아예. 올해 거 자체를 아예 못 쓰게 하는 학교가 있다고요. 자소서고 뭐고 다. 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있으니까요. 형평성 차원에서. 그러면 니네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올해가 다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내년에 원서 쓸 때도 올해 거는 쓰지 마세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여하튼 간에 생각은 좀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질문해요, 빨리. 11번.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이게 거창한 거 없어요. 그냥 문제 사람대로 하시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그냥 P라는 점을 어딘가 찍어서 여기 잡고 여기 잡아서 사각형 만드세요. 이게 문제예요. 저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값이 언제냐. 그게 문제예요, 지금. A가 얼마여야 최대값 됩니까? 이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P라는 점을 A, A 3승에 마이너스 6A 제곱에 플러스 16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A를 가지고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의 함수가 생겨요. A에 관한. 그 함수가 최대값이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그래프가 우리가 1학년 때까지는 2차 함수까지밖에 안 나온 거야. 더 이상 못 그리니까. 근데 지금은 3차, 4차가 그릴 수 있어서 그게 나오는 거고. 딱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각형 넓이를 이렇게 구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이쪽 따로, 이쪽 따로. 그럼 당장 여기야 보이잖아요. 16이라면서요. 그럼 여길 찾아야 되겠네. 그럼 얘가 0 될 때거든. 근데 그 계산을 아주 어렵게 주지 않아요, 잘. 느낌이 2 같은 거 어때요? 2? 2면 8 나오죠? 그러니까 좀 쉽게 찾아지게끔 냅니다. 그러면 얘는 높이가 여기 밑변으로 보시고 높이가 A가 되겠죠. 이쪽 사각형, 여기 빗금친 부분. 그럼 8A 더하기 얘는 2입니다. 밑변이. 얘가 높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 A 3승 6A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게 함수 넓이지. 해보니까 몇 차 함수인 거예요? 3차 함수인 거예요.
이걸 f of a라고 하자라고 해서 이걸 그리세요. 저걸 그리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미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3차를 바로 못 그려서. 단 a 값은 0과 2 사이겠죠. 써있죠? 그러니까 0에서 2 사이에서만 이거 그리세요가 답이에요. 이게 답니다. 논리는. 그러니까 1학년 때 했던 거랑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냥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리려다 보니까 미분이 필요했던 것뿐이에요. 이해했어요? 대단한 거 없다고요. 그러면 자, 요거 한번 그려보자. 이제 문제겠죠, 지금. 자, FA 프라임. 근데 이게 2분의 1이 내가 뭐 틀린 거 없죠? 틀렸네. 여기 2분의 1 없네. 쟤네가 틀리면 얘기를 해줘야지. 밑변이 2잖아요. 그죠? 2분의 1 없어야지. 다시 A 3승 마이너스 6A 제곱 8A 플러스 6짜리. 그래서 FA 프라임하고 미분하시면 3A 제곱. 이것도 웬만하면 계산이 좀 떨어지게끔 냅니다. 분해가 안 되나요? 2, 4, 2, 4, 2면 되나? 분해가? 안 되는데? 분해가 안 되는데? 내가 뭐 틀린 거 없죠? 근해 공식 써야 되나 봐요. 오 마이 갓. 얘 미분 그래프입니다, 지금. H축이 있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인데, 여기 만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판별식 써보면 알아요. 4분의 D를 쓰니까 얘가 6에 36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양수값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 점이 있고 여기 점이 있을 텐데 그래프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미분값이니까요. 그러면 극대가 돼야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니까 극소가 돼서 3차 이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생기나 보다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언제냐. 근데 문제는 A가 0과 2 사이입니다. 이 그래프를 다 그리는 게 아니고 0에서 2까지만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근해 공식을 써봐야 될 것 같아요. A는 3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마이너스 24. 그랬더니 얘가 3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12 2루트 2 3루트 2루트 3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이 플러스 값이고 이쪽은 마이너스 값이죠. 그럼 이 자리 값이 아마도 여기 이점에 A 값이 3분의 6 마이너스 2루트 3. 이거 양수긴 한데 6에서 2루트 3을 빼시면 양수값이에요. 근데 얘가 2루트 3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4가 좀 안 돼요. 그쵸? 루트 3 2가 안 되니까. 그럼 6에서 4가 안 되는 거 빼면 얘가 2. 얼마 하겠네. 그럼 얘는 0과 1 사이, 0과 2 사이 있어요. 근데 얘는 3 더하기 6 플러스 2루트 3일 것 같은데 얘가 4가 좀 안 돼서 10이 좀 안 돼요. 그럼 3 넘어가요. 그러니까 0과 2가 이만큼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못 찾아도 0은 정확히 뭐 이만큼 있고 얘가 2가 있으면 그래프가 얘가 최대값인 거 확실하죠. 그래서 이때 A값. 다시 말하면 A가 3분의 6 마이너스 2루트 3일 때가 답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활용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고 신경 쓰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냥 뭐에 대한 최대값 그러면 뭐에 관한 함수를 찾으시면 뭐 길이면 길이 함수 구하시고 넓이면 넓이 함수 구하시는 거고 이게 답니다. 단지 마지막에 가서 3차, 4차가 나오니까 미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논리는 중학교 때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이건 나중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적분해에 가시면 이제 가보면 사인, 코사인이 등장해요. 이런데. 그래서 미적분학을 가시려면 여러분 수학원에서 배웠던 사인, 코사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약하면 되게 힘들어요. 다음. 최소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오늘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 중에서 자기가 푼 거랑 내가 푼 거랑 다른 게 있다면 또는 선생님이 풀었던 거를 몰랐던 문제라면 또는 선생님 풀이가 훨씬 나아 보인다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풀이법보다
그러면 오늘 반드시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풀고 자세요. 다른 건 안 해도.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에 들어갑니다. 이건 내가 푼 거지 여러분이 푼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해를 하시고 과정을. 그래야 바뀌어요. 살살살 풀이가. 다음.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어렵대요. 푼 게 없네. 질문 18번. 자, 다음 같은 2차 함수가 있다. 그런데 어딘가 P라는 점을 찍어서 그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고 단지 A, B는 확실한 건 1사분면 위에 있다. 알았다. 그래서 A분의 B라는 값이 최소값이 된다면 보세요. 이 점의 좌표가 A, B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단지 1사분면 위에 어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A분의 B라는 값의 의미가 뭘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A분의 B. 원점에서 그린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원점에서 이 직선을 접선은 아니에요. 접선은 아닙니다. 접선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 기울기예요. 이 점을 지나간다고 그랬지 뭐 접한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얘가 기울기세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오른쪽에, 그쵸? 일사분면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그릴 수 있는 기울기 값의 최소값이에요.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낮아지잖아요, 기울기는. 그럼 여기서 어디까지 그릴 수 있어야 최소가 되냐? 접선일 때. 접할 때가 가장 낮은 값일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정혁씨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접할 때 기울기 구하세요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이쪽으로 접할 때 기울기 얼마냐가 답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그래프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해석부터 하시고 그 해석이 뭘 의미하는지 파악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논리를 잡고 계산하는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 나 이거 했는데 A분의 B가 기울기를 몰라요. 그럼 못 풀어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자, 구합시다. 이 점 몰라요. t, t제곱 2t 플러스 4라고 쓰셔야 되는 거고 미분을 하셔서 기울기를 구해낼 거고 t를 집어넣으니까 자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 기울기 2t 플러스 2 x 마이너스 t라고 써야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세요. 그죠? 그럼 이건 따지면 밖에 한 점에서 그린 접선의 방식 구하는 거야. 선생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가요? 원점을 지나가요. 그럼 00 집어넣어 성립할 때 t를 구하시면 됩니다. 아마 두 개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근데 우리는 플러스 값이 필요한 거고. 정리를 합니다.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4 equal to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2t t제곱 equal to 4. 쉽게 나오네. t가 얘가 이겠네. 그럼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기울기죠. 8. 다 8이겠네. 6. 6. 아씨, 나는 이게 평생 이러니. 성격이 되게 그지 같은 거야. 승길도 지지 급하고, 그리고 문제가 딱 보이는 순간,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그러면 모든 긴장이 없어져요. 그다 틀립니다. 성격 탓이야. 상훈아, 그지? 하긴 너는 몰라서 틀리는 거지. 성격 때문에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질문 15번 25? 15번 15? 자, 문제가 2,K라는 점에서 다음 3차 그래프에 접선을 3개 그을 수 있다. 우선 해서 이렇게 합니다. 최고차프로 이런 그래프인 것 같은데 자세히 모르겠어요.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그려보니까 3개 그릴 수 있나 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접선을 3개 그린다는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사실은. 이 곡선이 선생님이 대충 그린 거라서 휘는 각도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꼭 얘기했던 게 이게 변곡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왼쪽은 위로 볼록이고 오른쪽은 아래로 바뀌는 여기도 접선이라고 하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그리시면 이쪽도 그릴 수 있고 여기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다 보면 좀 더 올라가서 뭐 어딘가 쪽에 좀 내려갔더니 또 밖에 여기다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린 것도 또 하나 그릴 수 있는. 그러니까 세 개 그린다는 느낌이 여러분 그림에서 잘 못 찾습니다. 단 이렇게 풀어요. 세 개 있다고 가정하지 마요. 그냥 접점이 하나 있다고 가정하세요. 이건 똑같습니다. 풀이법이. 그런데 이 접점을 아까처럼 접선을 구해서 여기가 2,K라면서요. 뭐 대충. 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미분. 뭐 하려고? 기울기 구하시려고. 그럼 y-y1 기울기가 2t의 제곱에 3t구나. 마이너스 3짜리고 x-t라고 쓰시면 됩니다. 접선이. 근데 얘가 어딜 지나간다? 2,K를 지나간단다. 를 만족하는 t가 3개 있으면 됩니다. 저 식을 만족하는 t가 3개 있다는 얘기는 접점이 3개 있다는 얘기예요. t가 접점이었으니까. 만약에 2개가 있으면 접선을 2개 그릴 수 있다가 생기는 거고, 하나밖에 안 나오면 하나밖에 그릴 수 없는 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모든 풀이법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정리합시다. K는 T3승 3T, 아이고, 얘가 2니까 6T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T제곱에 3승에 마이너스 플러스 3T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6T제곱 지워지네요? 플러스 4 이렇게 생기네? 그럼 이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 구하세요가 답이에요. 아, 여기가 마이너스 2다. 오늘 좋아요. 됐어요? 뭔 말인지? 그럼 이걸 그립니다. 얘를 그립니다. 따로 f of t라고 하자. 마이너스 2t의 3승에 6t 제곱에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그래서 미분합니다. 그래프 그리려고. 몇 차니까? 3차니까. ft 프라임 마이너스 6t 제곱에 플러스 12t 마이너스 6t로 묶었더니 t 마이너스 2 그랬더니 그래프가 대략 이런 상황이에요. t축이 있고 어딘가 y축이 있다고 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세요. 얘가 2가 되고 0 되고. 그럼 0에서 뭐가 생겨야 돼요? 극대 극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잖아. 극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었다고요. 극대. 자, 0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가 생기죠. 2 넣어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6 6, 4, 24 마이너스 18 6 좀 도와줄래? 2 넣으면 마이너스 16 24 마이너스 2 6 맞는 거 아니에요? 나만큼 산수를 못하니? 그래프가 아마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아마도. 그러면 K라는 이 라인이 y 콜 K가 이렇게 지나가야 세 점에서 만나요. 그래야 T가 3개가 나와요. T는 뭐다? 접점의 좌표. 접점이 3개가 나오니까 T도 3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T 값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럼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2개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그것도 여기 또 있을 거고 2개 생긴다고 그러면. 만약에 T 값이 이렇게 지나가시면 1개밖에 안 만나겠죠. 아, K 값이. 그래서 원하는 대답은 이 상황이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작다, 6이 답이세요. 아, 이게 문제가 아니야? 아, 나 진짜. 문제를 완전히 다 안 읽고 풀었네. 문제 그게 아니네요. K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X값, 세 점의 X값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여기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었는데, 그지? 이럴 때가 세 점에서 만나긴 하지만 이 점의 좌표를 싹 곱해라.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3차 방식이에요. 3차 방식. 미안해요. 문제를 안 읽었었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나중에. 이거 그리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2t의 3승 마이너스 6t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 이퀄 t요. 세 근의 곱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3일 때에서 k 구하면 답이겠네. 3차 방식 근각에서. 만약에 이 K값이 여기 범위 없으면 잘못된 겁니다, 문제. 지금은 이걸 그릴 필요가 없었지, 지금은. 그냥 근에 대한 세근의 곱만 구하면 되니까.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걸 그려서 풉니다, 이렇게. K값 구하는 건 문제가 더 많이 나와요. K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야 접선을 3개 그릴 수 있어요. 전부 문제 똑같아요. K가 마이너스 8이라고요? 답이? 이거 계산하시면? 6, 8. 아, 내가 오늘 산수를 부쩍 많이 틀리네? 그 잠깐만, 그럼 어떻게 되니? 6, 4. 마이너스 4 나오네?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종혁아 산수 확인해봐. 내가 뭐 틀리고 있나? K가 플러스 2 나와요? 마이너스 6, 4, 마이너스 4. 넘길 때 내가 넘길 때 뭐 또 틀렸어? 네, 플러스네. 플러스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아니다. 3, 6, 4? 4? 4 문제 없네. 산수 어렵다. 저런 거 찍어도 봐봐. 딱 이거 그려봤으면 6, 7, 8 쓰면 말도 안 돼요. 그렇다고. 다음. 빨리 해, 밑에 거. 9번. 최고차 계수가 일자리인 3차 함수 f가 있다. 그런데 이 f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f3 값이 얼마냐? 이게 문제네요. 가번. 이거 뭐야?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프. 그치? 딱 보고 아셔야 됩니다, 지금. 0, 마이너스 10으로 16이라는 점에서 근 접점은 x축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의미가 대략 기함수라서 3차 그래프니까 뭐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이런 식의 모양일 것 같아요. 딱 대칭, 원점 대칭되는. 근데 0, 마이너스 16이라고 한다면 이거 좀 안치 여기 있겠다는 얘기잖아. 근데 x축의 f의 근 접점, 그럼 여기란 얘기네. 여기 아래에서 접선은 이쪽으로 생기지 않아요, 이쪽으로. 절대로. 이쪽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서 접선을 쫙 그려서 여기 있는 점 했더니 여기가 마이너스 16 나온대더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f3가 얼마냐? 이게 문제입니다. 첫 번째, fx는 분명히 이렇게 생기셨어요. 상수도 없어야 되고 2차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함수예요. 맞아요? 저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x제곱 같은 게 껴있으시면 안 됩니다. 희수야, 슬슬 눈이 풀려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점. 그럼 얘가, 보세요. 여기 잠깐 봐요. 이거 식을 쓸 때 나 지금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 그쵸? 근데 이렇게 쓰면 루트가 생겨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괜찮아요.
식 편하게 쓰려고. 그럼 여기가 A가 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A가 돼. 얘가 0 돼. 루트 안 만들려고. 그리고 여기다 내가 플러스를 써버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A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세요. 이해 못했어요? 이렇게 식을 쓰시면 이 A가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여러분 마이너스랑 계산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식을 썼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여기서 두 식이 생겨요. 그러면 실제 이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가 되십니다. 복잡해지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바엔 차라리 어차피 모르는 미지수 값이니까 이게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 배워놓는 거야. 계산할 때. 자, 그럼 이게 a, 0이니까 fx 프라임 3x 제곱에 마이너스 a 제곱 될 거고 a를 집어넣어야 기울기니까 2a 제곱 y 마이너스 일단 a 넣으셔야 됩니다. 이전 좌표는 그러면 y 마이너스 0 그 다음에 여기다 a 집어넣으니까 2a 제곱이 기울기 x 마이너스 a라고 쓰면 돼요. 훨씬 산수 편해진다. 그리고 여길 지나간 데더라. 이걸 만족하는 a 값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a 구해서 다시 열어서 f 구하시고 그 다음에 3집어넣어 답을 내시면 됩니다. 기함 쓸 때 이렇게 생긴 거야. 짝수차가 아예 없어야 돼요. 방함수에서는 4차, 2차, 상수 이런 게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함 써요. 만약에 우함수라고 그러면 짝수차만 있으셔야 돼요. 응? 이해하지? 뭔 말인지 지금 너 지금 이해 안 되니? 아니 기함수가 된다고 생각해봐요. fx가 만약에 x 3승에 하고서 이게 제곱이 살아있다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봤자 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얘가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가 되고 싶으시면 무조건 짝수차가 없어야 됩니다. 물론 3차란 말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함수라고 만약 다항함수인데 우함수다 그럼 짝수차만 있어야 됩니다. 상수는 짝수차예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애들이 오늘 처졌어요? 응? 왜 이렇게 처졌어? 어디 힘도 없고? 쟤만 멀쩡해 오늘. 쟤는 되게 멀쩡해요. 오늘 쟤 말고는 애들이 전부 다 어떤 몸에 힘이 없어요. 뭐 실수도 보통 좀 시간이 있어야 좀 이따 몸이 풀리는데 벌써 풀리기 시작해서 아직 그 시간이 안 왔는데. 다음 그러니까 미분 같은 거 좀 잘 해놓으시면 그래프랑 되게 친해집니다. 22번 자, 선생님이 롤3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냐면 어떤 그래프에서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평균 변화를 구해봤더니 0이 나왔던 거야. 그 0이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이 A와 B 사이에 반드시 미분값이 0 되는 점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해서 특수한 케이스라고 그랬죠. 롤의 정리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실제로 얘가 0이고 얘가 6인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3차가 있긴 하지만. 응?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냥 F라고 써. 내가 정확하게 쓰려고 쓴 건 아니니까. 3분의 1 x 3승에다가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2? 0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여기 6을 집어넣어도 2가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안 나오면 문제 잘못된 겁니다. 근데 6 넣어보니까 얘가 108에다가 6, 36, 72? 아닌데. 왜 웃어 이 새끼야. 그럴 수 있지. 70이 맞는데? 마이너스 36 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랑 높이가 똑같아야 롤3입니다. 그럴 때 어딘가에 그러니까
평균 변화는 당연히 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값 fx 프라임.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인데 그 점이 c가 되는 점. 그럼 c를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c에서의 미분값이 요게 되는 c가 반드시 0과 6 사이.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절대 써야 됩니다. 무조건. 0하고 6 사이에 반드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푸시면 그때 c값이 답인데. 이게 룰스터리. 기울기가 평균 변화이 0이 아닐 때가 일반적으로 평균값 정리. 그러니까 어떤 그래프에서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여기 사이 어디쯤에 반드시 미분값이 평행해지는, 같아지는 점이 반드시 한 개 이상 있다. 가 평균값 정리. 참고로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마요. 나중을 위해서라도. 예, 항상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요즘에 우리 2학년들이 많이 바쁜가 봐요. 우리 지난주에도 나한테 뭐 한 얘기가 있지 않아요? 아, 눈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지난주에 나한테도 뭔가 이렇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컸다고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냥 대꾸도 안 하고 무시하는구만. 야, 너무 대놓고 나를 이그노하지 마라. 어? 야, 니들 좀 컸다고 나이 좀 먹었다고 요새 너무 이렇게 좀 그런 거 같지 않니? 하긴 쟤는 뭐 애기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 쟤는 날 처음 본 날부터 이그노했어. 다음. 나중에 접근이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그러니까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접근 풀로 해야 돼, 지금. 거의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미분까지 끝내놓고 접근을 살짝만 하고, 시험 공부 좀 하자고. 어차피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아마 요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요 정도까지. 여기 오늘 배운 데까지. 아마 그 정도가 대체적인 시험 범위일 겁니다, 아마. 대신 2학기 때는 항상 급하니까. 2학기란다. 그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기말고사 좀 급하니까. 근데 적분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어려워서. 그러니까 적분 앞에 정도까지만 하고 이번 달 정리가 끝나면서 추석 즈음부터 해서 시험 공부 좀 하셔야 돼, 지금.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이야 미리 끝내놔야지. 그래야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하지. 희수야 멍때리지 말고. 29번이 질문이었나? 맞아? 질문이야 내가 킨 거야 그냥. 질문이었어? 정신이 없네 내가 오늘. 마이너스 3,1 사이 구간 내에서 다음 그래프가 감소하도록 해라. 그럼 뭔 말이야? 저 그래프가 미분하면 2차 그래프가 나올 텐데 미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 1 사이 내에서 fx 프라임 그래프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돼야지. 미분값이니까. 그래야 감소하겠지. 이렇게 되기 위한 K값 구하십시오가 문제예요. 뭐라고 그래 이런 걸? 근해분리. 선생님 근해분리는 고3 때까지 나온다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다음에 우리 지수로 갈 때 나왔었어요. 근해분리가. 기억나요? 뭐 이 x선을 t라고 쓰자. 그럼 t에 2차가 나왔는데 t값은 양수값만 나와야 되니까. 계속 나온다고요. 그래서 공부해보시면 2차가 가장 어렵습니다. 2차가. 그래서 내가 미분을 할 거고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15야? 이거 x절편이 y축 이만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 15라는 얘기네. 2차라는 그래프를 그릴 때는 무조건 판별식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래프 기본 성질 갖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러면 1일 때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면 되겠네 이거. 그럼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판별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지금. 그럼 x가 1일 때 그러니까 f1 프라임인 거지. f1 프라임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2. 이 값이 0보다 작다.
그 다음 F-3 프라임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6K 이 값도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K값 보시면 답이에요. 둘 다 만족하는. 근해 분리라는 파트는 약하시면 안 돼요. 두고두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애들 가르쳐보면 선생님이 하여튼 애들이 가장 못하는 거 하나가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중에 꼭 그런 얘기가 3학년 되시면 고등학교 배우는 그래프 중에 가장 어려운 그래프가 2차 그래프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3차 얘기는 다 했어요, 지금. 더 이상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그래프도 아니고, 뭐 3차 방식에 근해굿이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있어요. 3차 방식에 근해굿이 있습니다. 있는데 되게 복잡해요. 나도 기억이 안 나요. 공식집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의미도 없고, 그런 거 배우지도 않기 때문에 3차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항상 3차를 미루면 2차가 떨어지니까. 그 2차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 가지 뭐 판별식이니, 근해공식이니, 여기처럼 뭐 근해 분리니, 이런 여러 가지 논리들, 근과계수, 이거 다 써먹을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 보면 그게 계속 등장한다고. 그래서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고등수학 책 집에 있죠? 어딘가 있죠? 지금 딱 하면 못 찾죠? 물어보면 대답 좀 해라. 근데 그 사람이 그 뭔가를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지면 짜증 같은 거 안 나요? 안 나요? 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손톱깎이를 찾고 싶어요. 근데 그 자그만 거 하나가 나를 열받게 하잖아요, 원래. 어? 여기 손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계속 걸려요. 그 짜증나잖아, 되게. 특히 발 같은 데 보면. 그럼 잘라야 되잖아. 딱 보니까 없어. 막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옵니다. 난 어렸을 때부터 그 꼴을 못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늙어서 그런지 그냥 없나 보다. 난 지금도 웬만한 건 다 내 손에 다 있어요. 어딘지. 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나 여기도 넣는 위치가 다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가방에도 항상 걔는 어디가 있어요. 위치가. 내 책상 옆에 보면 나 손톱깎이 지금 어디는 다 알아요. 집에 가면 몰라요. 내가 우리 와이프랑 가장 많이 싸운 것 중에 그거. 정리정돈, 야, 공부도 하려면 머릿속에도 정리정돈이 돼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다가도 이렇게 폴더를 쭉 만들어서, 응? 야, 근해분리, 여기 폴더. 32번 폴더 있네. 그럼 머릿속에서 창을 딱 띄우는 거야.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하늘 쳐다봐. 그럼 창이 보여야 돼, 이렇게. 아, 맞아, 이랬지. 이게 원래 공부인데. 종혁이가 웃었어. 저 미친 새끼.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야, 너는 이해를 못 하겠지만, 실제로 그 공부 좀 하는 애들 원래 그렇게 해, 공부. 갑자기 기분 나쁘네? 너무 크게, 저 새끼 너무 크게 웃어가지고. 내가 원래 솔직하게 공부 좀 했다니까. 다음. 아, 미워. 갈수록 밉네. 질문해요. 선영아 질문. 30. 자, 다음 또 3차 그래프입니다. 3차 그래프가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치가 있다. 자, 치. 이거 첫 번째 이거 딱 보는 순간 이거 뭐예요? F와 G는 역함수이구나. 저식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나중에 두고두고 쓸 거야.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어딘가 있던 X가 G 때문에 옮겨갔어요. 뭐가 나왔겠죠? 근데 이 값을 다시 F 때문에 갔더니 원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F가 이게 F라는 얘기예요. 어떤 X가 G 때문에 갔다가 다시 F 때문에 또 갔더니 원위치한 거야. 내가 온 거야. 왜? 둘이 반대니까요. 그래서 F 인버스 오브 G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근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식입니다, 이거. 이게 역함수 표현이에요, 역함수. 바꿔도 마찬가지고, 지금. 원래 한쪽만 써도 돼요, 한쪽만. 그럼 뭔 말이니? G라는 그래프는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그럼 뭐가 돼야 돼요? 1대1 대응.
오르락내리락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3차라는 그래프가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크게 따지면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 두 가지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단지 이 변곡점에서 미분이 0이 될 수도 있고 기울기가 생길 수도 있고 딱 그 차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점에서 미분이 이렇게 생겨서 미분값이 0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미분값이 이렇게 생겨서 얼마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딱 그 차이 뿐이지 우리가 그래프를 대충 그린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을 못해요. 크게 따지면 요거 아니면 요거라고 3차. 그럼 이걸 물어보면 되지. 얘는 안 되고. 왜? 얘는 역함수가 없어요. 1대1 대응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딱 가번을 그 식을 보시면서 아, 지가 1대1 대응이구나. 근데 우리는 F가 3차라면서요. 그럼 3차의 인버스를 구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못 구한다고요. 그러니까 대략이나마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X3승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이게 X3승이라고 해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인버스를 그리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 이렇게. 이거 3제곱근 X세요. 실제로. 봐봐요. X에 바꿔봐. 이해될 거잖아요. 바꿔놓으니까 얘가 인버스인 거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뭐 미분한다든지 그래프를 배운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여기처럼 이런 식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함수를 못 구하세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g를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결론은. 아, f와 g가 역함수인데 우리는 g를 정확히는 못 그리는구나. 단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란 얘기네. 근데 g에서 6을 집어넣으면 1 나온대요. 그렇다면 f1'이 얼마냐가 문제거든요. 그러면 대략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선 역함수 얘기를 좀 따져보시면 우린 역함수라는 그래프는 항상 y는 equal to x에 대칭한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f라는 그래프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가나 봐요. f가. 그럴 때 어딘가 1이 있을 거다, 1. 그 1일 때 미분값. 이거 기울기. 이거 얼마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되셨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g라는 그래프는 f의 인버스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g라는 그래프는. 그림도 몰라요. 그냥 대충 예상해서 상황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를. 근데 여기 1이라는 점을 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은 g에다 6 넣어서 1 났다는 얘기는 f에다 1 집으면 6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 점의 높이가 6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점을 대칭시켜보면 1,6이 이쪽으로 오겠죠? 내가 그래프를 너무 오버해서 그랬니? 뭐 이렇게 가야 되겠네. 아무튼 그럼 얘가 대칭해서 딱딱 오다 보면 이 점이 6,1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럼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세요. 얘 직선과 이 직선도 y는 equal to x에 딱 대칭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프도 접어서 찍었는데 이 접선의 직선도 접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게 x축이 있고 이게 y축이 있는데 이게 y는 equal to x야. 기울기가 1인 겁니다. 1. 그럼 어딘가 이런 직선이 하나 있고 어딘가 이런 직선이 하나 있다고 치면 얘랑 얘랑 대칭이래요. 딱 접으면 포개진대요. 그럼 기울기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각과 이 각이 같아요. 딱 접으면서 포개치려면. 되셨어요? 그럼 얘 기울기라고 하는 건 x의 증가분분에 y의 증가분이 기울기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내가 좀 잘 그려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보내서 이거분의 이걸로 바뀌어요, 기울기가. 근데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똑같을 거고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겠죠. 그럼 이거분의 이것짜리가 이거분의 이걸로 바뀐다고요. 이거분의 이걸로. 그럼 xy가 바뀌어요, 위아래가. 그럼 기울기 역수가 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2였다면, 2는 아니지. 2분의 1이었다면 얘가 2가 됩니다. 이게 뒤집힌다. 그러니까 문제를 여기서의 기울기 구하십시오가 된 거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해석입니다. 이런 것도 챙겨 놓으시고.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아니, 얘가 대칭에 1 올 테니까 이거분의 이거 했던 게 이거분의 이걸로 바뀌는 거 아니냐. 그럼 XY 파트가 위아래 뒤집히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건 역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이면 얘는 2. 얘가 3분의 1, 얘는 3. 이렇게 됩니다. 다시 문제 돌아와서. F1'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가 1 집어서 6 나오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6 나옵니다. 하면 A가 나오겠네. A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해서 1을 집어넣으면 답인 거지. 그거 하나 때문에 이 논리 하나 때문에 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선영아 이해했어요? 계산 안 해도 되겠죠? 이런 논리들이 내년에 계속 씁니다. 미적분 배우면서. 내년은 아니다. 이제 겨울부터는 미적분 배우시면 이거 계속 써요. 우리 원근이는 딱 여기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원근이는 적분까지만 가면 통계만 끝내면 고등학교 거 다 배운 거예요. 축하드려요. 일단 원근이냐 수능에 몰빵해야지 이제 3학년 때는 수학은.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너 관련 학교 있잖아요. 아마 크게 그런 건 아직 제대로 된 건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내년 거가. 근데 학교를 관련 학교 들어가서 그 학생부에 대한 기본 요건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 좀 체크 좀 해봐요.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아마 학교도 전화 잘 모를 거야. 내년 거 지금 올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도 정신이 없는데 지금. 근데 아마 문제는 크게 없을 것 같고 혹시 뭐 한 김에 내년에 얼른 바꾸면 되지 뭐라도. 그나저나 입시가 여러분 세대에 지금 여러분 때 가장 많이 바뀌는 겁니다. 요 근래에서는. 가장 많이 바뀌는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보니까 학교별로 지금 원래 수학원이나 수학2가 문이과라는 구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내 말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여러분은 사실 문과, 이과가 없는 거잖아요. 제대로 없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리고 수학 입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선택감 바뀌는 것도 거의 한 번 했다가 안 했거든요. 이게 한 번 했어요, 이런 일을. 옛날에. 한 90 몇 년도에 요 공통 범위를 25문제를 풀고 5문제 선택감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2, 3년 하다가 야, 이거 안 좋네. 하지 마. 안 했다고. 근데 이게 바뀌는 것도 처음이니까 첫 번째, 여러분 시험지에 문이과가 이제 없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 거의 처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 있는 일. 옛날에도 선택 과목도 문과, 이과 선택이 따로 있었어요. 그러면 문이과가 섞어졌을 때 애들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나는 궁금하다고. 처음이거든, 처음. 그럼 분명히 내가 볼 때 상위 10% 애들 중에 이과가 7%입니다. 그럼 문과 쪽 친구들은 수학 점수가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걸 확통을 본 사람끼리 따로 빼서 해버리면 옛날과 똑같습니다, 이제. 지금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돼서. 그러니까 공통 범위가 있고 선택 과목이 있는데 확통을 보는 친구들은 친구들끼리 다 모아서 따로 계산을 해버리면 이건 또 문이과 생기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도 지금 문제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나온 게 없어요. 시험만 70%는 수원2, 30%가 선택 과목에서. 지금 요것만 나왔지, 문제의 상황, 문제의 패턴도 좀 달라질 거고, 분명히 달라질 거고, 그 순번도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보는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를 거라서 내년 또 까봐야 합니다, 이것도. 거기다가 지금 문과 쪽 친구들이 성적표가 지금 올해 그는 고3, 올해 고3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문이과가 없어진 건. 그러니까 학교 내신부터도. 그러면 학교 내신도 수학원, 그럼 문과, 이과 다 섞어서 같이 본 거잖아. 근데 가끔 어떤 학교들은 장난질을 좀 했더라고. 따로 봤더라고. 응? 문과도 손에 안 보게 하려고. 근데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입장에서 보시면 참 많은 게 바뀌어서 입시에 대한 상황을 좀 예측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지금. 나도 개인적으로 여러분 데리고 좀 마루타짓을 좀 해야 됩니다.
나도 해봐야 알지. 또 재영이는 막 여기다 찔러보고 저기다 찔러보고 한번, 응? 떨어지나 안 떨어지나, 지영이라는 애를 이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 저렇게 해서 한번 넣어보고 한번 지랄 한번 떨어봐서 나도 이렇게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 여러분 후배들한테 나도 도움이 되겠지. 가끔은 희생 좀 해달라고. 아니, 그렇다고 내가 뭐, 네, 미안한 얘기인데 내가 원서를 가장 못쓰게 울 딸이에요. 큰딸. 내가 욕심부려갖고. 그거야 뭐 내 딸이니까. 나중에 나를 되게 원망하더라고. 나도 나중에 좀 미안했어요. 아니 어떡해요. 걔도 이제 처음에 수학이 교과서가 바뀐 세대거든요. 그래서 원서 쓸 때 한번 내가 마루타 짓을 해봤죠. 딸내미 데리고.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가 없으니까. 데이터가 완전히 판이 바뀌는 상황이어서 내가 마루타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알았죠. 아, 이 점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한 번 더 시켰죠. 아유, 뭐 꼭 대학 꼭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3년 뒤에 가도 되고, 군대 갔다 와서 공부해도 돼요. 유진이 째려본다, 갑자기. 아니다, 나는 그렇게 못한다, 나는. 우리 유진이가 참 착한 스타일인데, 그치? 원래도 약간 성격이 모범생 뭐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요새 얘랑 친해지면서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유진이란 친구가 숙제를 안 해온기가 참 드문 일인데 요즘에 와서 좀 자주 하긴 뭐 이정이는 뭐 박상훈이는 해온 걸 본기가 참 힘들어요. 우리 원근이도 요새 바쁜가 봐요. 원근씨 바쁘신가 봐요. 아 요새 있잖아요, 학교를 너희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이렇잖아요. 한번 누우면 안 일어나고, 일어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일어나기가. 그러니까 요새 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기운도 없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힘든가 봐. 차라리 학교를 쭉 다닐 때보다 더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그러니까 공부로 따지면 확실은 맞아요. 학교 안 가는 학년을 한 주를 아침부터 불러야 되나? 방도 많은데, 그지? 또 그랬다가 또 뭔 욕을 먹겠니, 요새. 그지? 학교도 안 가는데 학원서 불렀다. 그럼 또 우리 또 상훈이가 또 이제 청와대 게시판 올린다니까. 저 새끼가요, 학교 안 가니까 학원으로 오라고 시켰어요. 뭐 이러면서. 충분히 그거 나올 놈입니다. 그럼 매스컴 한번 뒤지게 타겠네, 내가. 노이즈 마케팅 한번 해볼까? 다음! 질문하라고 하면서 늘 표정, 책 쳐다보면 참 이게 마음이 확 막힌다, 내가. 응, 막혀. 지영아, 질문해. 그치, 너는 이름을 불러줘 꼭 질문하잖아. 49번, 스텝 2예요? 아니에요? 스텝 1이에요? 이런 입체가 편해요? 안 편해요? 싫어요, 입체? 그럼 공간조정 하시면 안 돼요, 기아를. 신청했어요? 잘했어요. 이 입체라고 하는 건 공간 지각력이 어마어마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상상을 하시면 이렇게 봐봐요. Look at me. 나 봐봐요. 정팔면체 알죠? 정팔면체 알죠? 그 다이아몬드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 보시면 정팔면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와서 본 적은 거의 없죠,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얘가 꼭 모든 책에 보면 다 그림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맞아요? 꼭 다이아몬드처럼 느낌이. 그렇잖아요. 모든 책에 보시면. 그럼 이 정팔면체라고 하는 게 정삼각형 8개가 붙은 겁니다. 그죠? 얘를 내가 딱 놨어요, 바닥에. 상상했어요? 그럼 꽂히면 안 돼요. 응? 어디 면이 하나 이렇게 눕겠죠? 이해했어요? 상상해보세요.
이 그림 상상해 보시라고요. 상상이 좀 돼요?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이미지화해서? 아, 상상은 그 그림을 상상하라는 거지. 눕겠지 뭐. 이게 아니라 뭐 어딘가 닿겠지. 근데 그 그림을 내가 만약에 그리라고 하면 그릴 수 있겠냐고요. 눈에 보이시냐고. 상상력으로. 이런 정도가 보이시면 기하해도 괜찮아요. 근데 안 보인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참고로 나는 이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덧셈 뺄셈 하는 것보다 훨씬 이게 편해 나는. 상상은 돼요? 이거 있잖아요. 눕히면 바닥에 정삼각형이 하나 생기겠죠. 이렇게.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한계가 있어요. 그림이 이게. 그래도 내가 그림을 못 그리는 편은 아니라서. 자,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면이 있고 윗면 쪽에 이쪽이 이렇게 이게 그리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뒤집힙니다. 윗면이. 그러니까 정삼각형의 한 면이 바닥에 있으면 그 위쪽도 정삼각형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쳐다보면 그림이 이게 바닥이라고 쳤을 때 위에서 이렇게 생기셨어요. 위에서 쳐다보면. 이게 뒤집힙니다. 역선적으로. 왜냐하면 하나가 이쪽일 때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반대편이거든요. 그럼 옆면이 6개가 있어요. 그 6개가 이렇게 으시면 역삼각형 모양입니다. 근데 걔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되면서 역삼각형 모양이 생기신 데는 다 이렇게 생기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나머지 이렇게 생긴 파트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다 눕혔다 튀어나왔다 눕혔다 엎어지면 정삼각형 모양에다가 뒤집혔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가 상상력이 좀 되시면 기하를 시험 봐도 괜찮아요. 수능을. 근데 이런 공간 지각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납니다. 사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가 느껴지는 분들은 기하하기 되게 편하세요. 그렇다고요. 그 IQ 테스트 할 때 저런 거 나오잖아요. 원래 저런 비슷한 거. 요즘에 거의 안 하지만. 심심하면 IQ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시험장 사다가? 한번 해볼까요? 그 IQ 테스트에서 100 이하로 나오면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 IQ 테스트의 100이 평균입니다. 평균. 그 표준 편차 분산거리가 비슷해요. 예. 다음 주에 그 얘기를 할 건데 100을 넘으면 IQ 좋은 거예요. 106? 되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괜찮아요. 근데 생각보다 평균이 100이니까 96, 4 되게 많아요. 80대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 생각보다 높아요. 4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점 이렇게 원뿔이 있답니다. 원뿔 그리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니죠. 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면 됐지, 저거? 108인가 봐. 그랬지? 내가 IQ 꽤 높은 편인데 우리 와이프가 나보다 더 높더라고. 믿을 수 없어. 얘가 4고요. 높이가 8짜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어딘가 딱 자르라는 얘기예요, 저 말이. 평행하게 잘라서 이렇게 잘린 단면에 대해서 여기를 이은 원뿔 만들어 봐라. 노란색 모양의. 저 부피의 최대값 얼마냐가 문제예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느냐? 부피 구하세요. 부피 구하십시오. 부피 구하는 함수를 해봤더니 저게 3차, 4차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부피 어떻게 구해요? 밑넓이, 그쵸? 곱하기 높이에 뿌리면 얼마 곱해야 돼요? 설마요. 얼마 곱해요? 옆에를 왜 쳐다봅니까?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다가 뿌릴 때는 무조건 얼마 곱해야 돼요? 3분의 1. 맞죠? 중학교 1학년 때가 배우잖아요. 왜 3분의 1 곱해요? 왜요? 그럼 원래
이렇게 원뿔이 있어요. 이 원뿔에다가 어딘가 점을 잡아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무조건 뿔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뿔의 부피는 전체 원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라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 3분의 1 곱한다는 의미잖아, 원래. 왜 3분의 1 곱해요? 이지영, 알아요? 다음에 배워요. 내가 접근 시작할 때 증명을 쫙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있다면 앉혀놓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야, 왜 얘가 뿌릴 때 3분의 1 곱하냐? 그럼 걔를 갖추려면 먼저 적분부터 가져요. 적분 갖추려면 미분도 갖춰야 돼요. 그거를 적분 맨 처음에 합니다, 너랑. 여하튼 다시 돌아왔어. 그럼 어디를 잘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반지는 내가 R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런 일이 벌어서요. 이거 대 이거는 2대1입니다. 그럼 얘도 2대1이겠죠. 그러면 이 길이가 2R 나와요. 됐어요? 그럼 이 길이는 2R-8이겠네. 그럼 원질은 밑넓이 곱하기 높이에 뿌리니까 3분의 1. 그래서 이걸 f of r이라고 쓴 겁니다. 문자 r 자체니까. 그랬더니 3차 함수가 생겨서 파이를 빼면 파이 상수값이니까 어차피 r에 관한 3차 함수가 생겼어요. 뭐가? 부피 함수가. 이거 그리란 얘기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게 r이야. 그럼 r은 0부터 4 사이입니다. 이 안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봐라. 최대값 구해라. 이게 답이세요. 됐죠? 그래서 여기를 조금 정리 좀 하면 3분의 2파이 앞으로 빼버리고 r 3승 마이너스 4r의 제곱 fr 프라임 3분의 2파이 3r 제곱 마이너스 8r. 그럼 여기만 그리면 되니까 r에 관해서 2차 그래프 나고 얘가 0이고 이게 3분의 8인가 봐요. 여기는 0의 왼쪽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4까지만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앤드 플러스니까 얘가 극소.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여기 바뀌었다. 8 마이너스 2r이야. 여기가 바뀌었어요. 4r 제곱에 마이너스 3r 제곱 8r. 네, 바뀌었어요. 미안해요. 그래프가 쌤이 거꾸로 그려버렸네. 이런 식의 그래프. 그럼 얘가 2가 되고 4까지만 그릴 거고 여기 왼쪽 필요 없는 거고. 그럼 증가했다가 감소한대요. 그럼 2에서 극대가 생기겠지. 그럼 2에서 분명히 최대값 나오겠네. 그래서 R에다가 여기다 2를 집어넣으시면 답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 그래프 그리려고 미분하는 것 뿐이고 이 식을 끌고 오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알고 그냥 기본 지식 갖고 하시면 됩니다. 모든 활용 문제가 이래요. 모든 활용 문제가.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합시다. 근데 얘가 왜 카메라가 꺼졌지? 언제 꺼졌어?